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작년 12월 31일 공식 접수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재유행 조짐 속에 이제 겨울을 다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산세가 거세지고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 20만 9,236명으로 세계 최대의 피해국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브라질이 14만 명 이상, 인도가 9만 명 이상, 멕시코가 7만 명 이상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서요, 코로나19 미국인 누적 사망자 20만 명은 미국의 최근에 치른 5대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지되고 북반구에서 겨울을 맞아 확산세가 가팔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등 감염자 규모 상위국뿐만 아니라 올해 초 심각한 창궐을 딛고 안정세를 찾은 유럽에도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지난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0명을 훌쩍 넘으면서 유럽 내 최악의 핫스팟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주에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CNN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주는 엘라바마, 알래스카, 콜로라도, 아이다호,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리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대선을 약 4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에서 공동으로 지난 21일에서 24일 실시한 전국 등록 유권자 8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53%의 지지율로 공화당의 트럼프 또 펜스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전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니까요, 46살에서 64살 사이의 유권자는 48%대 41%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유권자의 경우 61%대 26%로 바이든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두 분은 악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건 그렇고요. 어제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낸 소득세가 1,500달러에 그치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그런 폭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어제 내보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 설명 없이 세금을 냈다 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 뉴욕타임즈의 특종 기사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내일 열리는 첫 대통령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공격을 이어갈 경우 대규모 세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학생 비자 유효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하는군요. 현재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 5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이 약 5%인 5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구 센서스를 사칭한 그런 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LA 카운티 검찰은 사기범들이 센서스 인구조사 기관을 악용해서 마치 센서스 조사에 응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현혹하는 이메일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센서스국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을 알고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요. My 2020
census.gov에 들어가셔서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센서스국의 사칭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방문도 받을 일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일단 먼저 가셔서 센서스 조사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포스트 시즌 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7월에서야 정규 시즌 60경기 체제로 개막을 했죠. 그래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기존의 10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늘려서 시작을 합니다. 파격적인 포스트 시즌 시작인데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 3개의 디비전이 있죠. 그 디비전의 1, 2위 팀들이 모두 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6개, 12개가 됐고요. 그 외에 승률이 높은 팀 4개 팀이 가을 야구에 참가를 하게 돼서 16개 팀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올해 플레이오프는요, 시드가 정해져 있는 와일드카드가 2승만 먼저 올리면 되고요. 그 뒤에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그리고 월드 시리즈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내일 막을 올리는 포스트 시즌의 첫 관문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하고요. 이 경기는 내일 서부 시간으로 2시에 열리고 케이블 TBS에서 중계를 합니다. 류현진의 첫 상대인 템파베이는 최지만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최지만 선수는 지난 12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서 전력에서 현재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수비 훈련까지 소화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포스트 시즌 출전에 청신호를 키고는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또 가을 잔치에 합류함으로써 김광현 선수도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에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게 됐는데요. 아마도 3선발 투수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A 다저스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경기를 치르는데요. 수요일 30일 저녁 7시로 확정이 됐고 ESPN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열리는 것이 이 팬데믹 특수 상황이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요.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팀 홈구장에서 열리고 디비전 시리즈부터는 모두 한 지역에 모여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메리카 리그 디비전은 10월 5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과 샌디에고 패커팍에서 벌어지고요. 내셔널 리그는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벌 라이프 필드와 휴스턴의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서 경기를 치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요.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쉬면서 하지 않고요. 일단 시리즈가 벌어졌다 그러면 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전에는 원투 펀치가 강했던 팀들도 뭐 3, 4, 5번 선발 투수가 약하다 하더라도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를 쭉 치르다 보니까요. 원투, 쓰리 펀치뿐만 아니라 4, 5번 선발들도 강해야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기다 뭐 불펜 투수까지 다 강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돼서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플레이오프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좋은 투수 자원이 풍부한 다저스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올해 가장 강력한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로 꼽히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NBA도요. 토요일 레이커스가 그리고 어제 마이애미 히트가 챔피언 결승전 진출을 확정지었죠. 르브론 제임스는 10번째 최종전에 나서게 되었고요. 마이애미 히트는 2014년 르브론 제임스가 떠난 이후에 첫 번째로 다시 결승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7전 4선승제의 경기 모두 ABC 채널 7번이 중계합니다. 1차전은 수요일 6시, 2차전 금요일 6시, 3차전 일요일 4시 30분, 4차전은 화요일 6시에 있게 되고요. 5, 6, 7차전은 또 경기가 필요하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L 3주차 경기가 어제 열렸습니다.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관심 없는 운동이 될 텐데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 위주로 경기 결과 소개해드립니다. LA 램스는 버펄로 빌스와 각 2승을 올린 팀끼리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경기 종료까지 승패를 알지 못하는 접전 끝에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결국 종료 직전 램스가 경기를 내주고 패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아틀란타 팔콘스에게 3쿼터까지 끌려가다가 뒷심을 발휘해서 30대 26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3승째를 챙겼는데 아틀란타는 3연패의 늪에 빠졌고요. 팔콘스의 키커 구영애 선수는 보너스 킥과 필드골 하나를 미스하는 등 아직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라스베가스의 새 둥지를 튼 레이더스는 탐 브레디가 떠난 패트리어츠에게 패해서 2승 후 1패를 나눴고요. 양팀 모두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즈는 뉴욕 자이언츠에게 승리해서 2승 1패가 됐고 뉴욕 자이언츠는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린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시애틀 시옥스에게 패해서 시옥스는 3연승을,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1승 2패를 기록 중인데 달라스는 올해도 전망은 별로 어둡고요. 오늘 먼데이 나잇 경기가 강팀 간의 격돌입니다. 캔서스시티 칩스 대 발티모어 레이븐스 간의 경기인데요. 5시 15분에 킥오프가 되고 ESPN이 전국적으로 중계를 해줍니다. 이상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